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스러운 하루였죠. 하루 종일 반등 없이 거의 막판에 나온 반등은 크게 반등이 아니니까 사실 하루 종일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이제 2%까지 폭락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최근 한 2주 정도의 상승 흐름을 그냥 다 반납해버린 거예요. 2%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80일 이동평균선 라인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좀 오늘 하락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내일은 사실 양봉이 나올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너무 좀 하루 만에 좀 무리하지 않았나. 2월 28일에 나왔던 흐름 있죠.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정도 여기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일 갭 뛰어가지고 양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살짝 밑꼬리는 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좀 무리했어요. 오늘 하루 빠진 이유 여러 가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굵직하게만 볼게요. 일단 북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자, 세 가지 정도 볼까요? 일단 굵직하게 보면은 일단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 하나하고 중국 연관된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가 있었죠? 이게 일단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을 2.5로 낮춘 거, 2.5%, 2.5로 낮춘 거. 그다음 기준금리 동결은 되었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니까요. 기준금리 동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미중무역 전쟁 아니 미중무역 전쟁이 다 끝나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미국에서 어디야 그 통신위원장인가요? 미국 쪽 통신위원장이 차이나 모바일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차이나 모바일을 거부해서 다시 미중무역 협상이 우려된다. 협상이 우려되고 또 EU 쪽에서도 2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리스트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EU 이슈가 이제 미국과의 마찰이 있었고요. 무역 협상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장 하락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개인만 하루 종일 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칠게 좀 팔았습니다. 양시장을 전부 다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물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900억 개인 매수니까 나머지는 이제 2,900억만큼은 다른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900억, 2,900억, 1,900억이네요. 오늘. 코스피 개인들이 2,900억 매도하고, 개인들이 2,900억 매수하고, 코스닥에서는 1,900억 정도를 오랜만에 너무나 큰 또 자금 이동이 있었네요. 매수를 했어요. 어쩌면 그냥 걸어둔 게 다 사진 정도죠. 매수를 원하지 않았지만 떨어지니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도 반등이 나오겠지에 이제 계속 사버린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이거 반등 나오겠지.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련된 거는 이제 김정은이 오늘 인터뷰를 한 게 뭐예요? 어떤 무기도 제조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제조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신무기를 또 제조해서 그걸 또 교육하는 장면과 함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 대북주들이 하루 종일 같이 내린 거는 시장과 연관도 있고 이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빅텍이 조금 깔짝깔짝 떴어요. 근데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빅텍은 지금. 빅텍은 어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크게 이제 오를 만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대의 내용만 나와도 급락은 가능한데 폭락은 가능한데 오를 만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낮은 거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확률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70%의 확률로 상승을 할 수 있고 30%의 확률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상승할 때 기대 수익률이 30%고 하락할 때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다. 이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석이라면 반대의 경우 50대 50으로 지우지 말고 50대 50으로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지금 존재한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근데 상승 확률은 10%고 하락 확률은 마이너스 40%. 하락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40%까지 열려 있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 수익률 대비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이만큼의 확률로 보유를 했는데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 이럴 때 이게 수지가 맞으면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아니면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보였던 이런 우선주들, 예를 들어 하나우나 대한항공 같은 거, 대한항공은 오늘 많이 밑거리 달았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CJ 시푸드 이런 우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 나왔던 것들, 과연 고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률적 분석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확률은 생각하기 나름 경험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경험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뭐 빅텍은 뭐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세 가지 크게 따지면 이 정도의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오늘 장 마침 3시 정도의 소식이 들려왔죠. 대만에서 이제 6.1 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야? 대만 그 지역 어디예요? 저기 이름 뭐야 저거? 화롄이라고. 되게 이름도 어려워요. 화롄에서 좀 전에 지금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TSMC 생산 TSMC 있죠, 대만. 여기 파운드리 생산 지역이에요. 생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과연 피해가 있는지. 근데 보통은 이제 7.0 정도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이쪽 생산 시설은. 그래서 사실 6.1이면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도 거의 근접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는지도 살펴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일단 내진 설계가 된 7.0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생산 시설은 타격이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타격이 있어서 여기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같은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있다면. 그렇죠? 뭐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오늘은 하루 종일 코스닥이 2%를 하락하면서 뭐 종가는 1.75인가요? 그 정도 내려왔지만 2%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락하면서 많은 사유들이 나왔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테마가 오늘 하루 종일 요 한쪽에만 집중해서 돌았는데, 질병 관련주들은 저번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한번 되살아났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어, 생- 저번에는 일단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도 한번 봐줄 수 있는 건데, 질병이 좀 오래 가거나 좀 오래 갈 수 있는 내용의 질병이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단기성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뭐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항상 터지는 질병주를 미리 들어가서 그냥 모아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만, 고점에서 따라붙은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질병 관련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점 추격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질병 관련된 내용 급등했을 때 따라붙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지속성이 없어요. 지진 관련된 거, 천재지변 관련된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시장 뭐 이거 살펴보고 수급은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별다른 게 없었던 하루. 이제 이거 말고는 그냥 시장 하락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거래도 터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 뭐 거래량 줄었잖아요. 코스피는 좀 늘었는데 코스피를 지금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코스닥을 보자면 코스닥 거래는 좀 줄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줄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일은 뭐 밀린다면 여기 정도까지 밀리고 올라올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갭 뜬다면 그냥 양봉으로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하락 내용 대비해서 하락률이 깊었고요. 한 방에 조금 밀린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락 사유도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또 않아요. 경제 성장률 낮췄다는 거, 우리 경제 성장률 높아진 적이 언제예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누구나 다 우리 경제 성장률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노출된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렸다고 하니까 좀 살짝 충격받고 가는 건데 뭐 오늘 충격적이었으니까 뭐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며칠 간다고 쳐도 여기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또 어, 가는 흐름 속에서 조정을 거쳐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로는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정도는 저렇게 돼갈 거고 지금 또 자금이 한쪽에 쏠렸다가 지금 분산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항공 섹터에 무리하게 쏠렸다가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시장 마침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현금들은 좀 시간을 끌고 들어오거나 뭐 바로 내일 들어온다면 내일 바로 양봉이 뜨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풀린 상태에서 시장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가 더 용이한 거예요. 왜? 들어올 일만 남았는데 떨어졌어요, 미리. 들어오면서 땡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의 경우보단 낫습니다. 자금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고점 부분에 있어서 더 땡기다가 이제 차익 매물 맞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좀 더 좋게 흘러가는 거지만 오늘은 조금 뭐 힘들 수밖에 없죠. 보유 종목들이 힘이 없으니까. 보유 종목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보유 종목이 까다롭게 굴었으니 그런 거고 잘 오늘 올라가던 종목들도 힘이 죽어서 내려온 것도 대부분이고 결국에는 10% 이상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뭐 나무기술처럼 좀 급등했다가도 결국엔 종가는 10%로 끝나는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유지력이 좀 약했어요. 유지력. 우선주 몇 개는 뭐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뭐 요 정도? 이 정도 보고요. 미세먼지 하루짜리였네요. 조정 또 강하게 거치고 또 며칠 뒤에 또다시 또 미세먼지 얘기 또 들릴 겁니다. 오늘은 정말 대북주들도 김정은의 아침에 그 인터뷰 소식과 함께 또 좋지 않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대북주는 가야 될 길이 상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거친 움직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이거 북러 정상회담 한다는데 그쵸? 북한 러시아 만난대요. 언제 만난다. 뭐 한 1, 2주 사이에 만난다고 아까 들리는 것 같던데 어제 나온 내용이죠. 이제 미국과 협상 전에 중국과 러시아랑 먼저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무기 제조에 대한 얘기하고 어떤 무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신형 무기. 그래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미국에 대한 입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완전한 이 평화 모드를 완벽하게 다 돌려버려서 완전히 깨지는 못할 거예요. 좀 객기를 부리는 것 같고 진짜 그런 모드로 갔으면 빅텍 벌써 다시 상한가 들어가고만 했어야 됩니다. 그러진 않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반대로 대북주들도 완전히 뭐 거래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 환경인데 그런지도 않았으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이제 불기둥 뽑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양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무리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내용 대비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